막힌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소개해드릴 순 없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김어준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답을 하는지 직접 들어봅시다. 공천 취소 거래설에 어떤 입장이실까요?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뭐 다시 표현하기 적절치 않네요. 저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소권이 정말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공소청 중수청법이 통과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는 저희 입장이고요.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제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조금 내고 있잖아요. 또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해를 폭을 좀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아니라고 말을 했고,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딜을 제안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무수한 검찰 작업에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검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검찰이 조지면 다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런 거래가 있으면 끝까지 못 살아남았어요. 왜 검찰이 죽이려고 합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데 누군가 대통령 이름을 그렇게 팔았다면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완전한 사실무근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죠. 이 사안은 이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나머지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법안이 부족하다면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 대목이거든요.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은 이제 당의 입장이 또 입법권을 가진 정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정청래 대표가 마침 어제 검찰개혁 관련해 다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 광화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독소 조항 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직접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선봉입니다.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은 한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합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입니다. 우리 지도부가 그 일을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기자회견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고,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내용이 잘 보도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대통령도 그런 의지가 있고 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려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제 방식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칼자루를 뺏어서 빗자루를 쥐어줬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검찰이 쥐고 있던 칼자루로 표적수사하고 별건수사하고 조작수사 해서 정치적으로 살해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켜봐 왔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고, 그 칼자루를 뺏어서 이제는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탄생해서 그렇게 빗자루를 쥐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 법을 만드는 건데, 새로 만드는 법이 칼자루 뺏은 게 확실해? 실제로는 칼자루로 쓸 수 있는 흉기를 평소에는 빗자루로 보이게
만들어 내놓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에요. 그래서 그 칼자루로 나중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또 찌르려는 거 아니야? 그 칼자루로 수많은 정치인들 쓰러지는 걸 우리가 지켜봐왔고 그 무기력하게 그걸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했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칼자루 뺏은 게 맞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릅니다. 정권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자, 그거는 빗자루가 확실합니다. 라는 답을 듣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 질문은 적어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 가야 한다. 자, 예,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좀 지적을 할게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 놓고 왜 장인수를 불러다 방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자, 본인 주장은 이거예요. 장인수하고,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건 본인 주장은 장인수랑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제가 뭐 뒤에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어쨌건 간에 장인수하고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는데, 생방송이어도 방송 중간에 장인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으면 김어준이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엄청난 가짜뉴스. 본인들이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제 이제 뉴스공장에서 홍사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들도 이 보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보도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제 밤에 또 생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한 거다. 그래서 취재원 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약속했다면 못하지. 아니 그런데 그게 어제 그 대통령 최측근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군지 우리 다 특정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짐작 정도 할 수 있는. 검사 여러 검사장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그 최측근이 그랬더니 검사장 중에 한 명이 그럼 차라리 지휘를 하셔라. 지휘권을 발동해라. 거의 특정돼요. 그럼 한 명밖에 없지 뭐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제 밤에 또 자, 홍사훈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성호 장관을 특정을 했죠. 예, 정성호 장관이 이제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성호 장관을 특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여러 검사장들한테 저런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을 특정을 해놓고 이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인수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구 떠들어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방송 다 보셨잖아요. 제지를 했습니까? 김어준이? 아니 본인들 방송사가 문 닫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김어준은 진행자이면서 동시에 방송사 사주잖아. 언론사 사주잖아요. 근데 언론사 사주가 확인도 안 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이런 가짜 뉴스를 기자가 출연진이 나불거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둔다고? 그걸 놔둘 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럴 뜻이 전혀 없다. 이게 명팔인 거잖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가 본인이 대단히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또 사기를 치는 거야.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장인수가 그런 개소리를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바로 제지를 했어야 돼요. 김어준이 아니라 어떤 진행자도 저런 발언은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중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걸 그냥 놔둬?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구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뒤에 보세요. 자, 이런 뉘앙스를 남겨요. 어떤 뉘앙스를 남기냐면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즉 가짜뉴스라는 걸 지금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현재까지도 인정을 안 한 거잖아. 가짜뉴스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자, 대통령은 그럴 뿐이 아닌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 정성호 장관의 영상을 틀어줬지만 사실은 정성호 장관 그 인터뷰를 반박한 거예요. 본인은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고위급이 대통령 측근이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여기서 더 나가기 어렵대. 왜 네 맘대로, 네가 트럼프야 임마? 너 혼자 정신전쟁, 정신승리해? 너 혼자 전쟁 끝내? 지금 트럼프랑 똑같잖아요. 트럼프 이제 이란에서는 야, 이제부터 전쟁이다 이 새끼들아, 한번 들어와라. 지상군 들어와라. 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한판 붙자, 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야, 우리가 이겼어, 전쟁 끝났어, 와 마가 그레이트 메이크 뭡니까 마가가, 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내가 이긴 거야 씨발, 내가 이겼어, 전쟁 안 끝났어, 전쟁 끝났어. 아니 이거랑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 그러고 있고, 본격적으로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단계잖아. 그런데 지멋대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대. 지금부터 시작이야 임마. 어딜 꼬리 내리고 튀려고 그래. 너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안 통한다 너. 이거 끝까지 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기회라고 봐요. 이번 기회에 김어준하고 완전히 선을 그음으로써 문재인과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 뚜렷이 보여줘야 됩니다. 즉 김어준을 법정에 세워야 돼. 법정에 세워서 완전히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 2030 그 젊은이들도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대형 호재가 정치적으로는 전 대형 호재가 터졌다고 봐요. 확실히 문조털레랑 이재명 정부가 선을 그을 수 있는 찬스잖아. 쟤네들이 자폭했잖아요. 끝까지 선을 긋고 완전히 패족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문조털레를 완전 패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70% 지지율을 돌파를 하고 진짜 성공한 정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보세요. 뭐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친문 세력들이 절대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에 권력투쟁을 피를 안 보고 권력투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다 결국은 피를 봐야 끝나는 거야 이게. 그게 권력투쟁의 본질이에요. 친문 애들이 20년 동안 민주당 주류 세력하면서 꿀 빨고 있고 대통령도 2번이나 했고 그러면서 헤쳐먹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 세력으로 그 다음에 2번, 그 중에 2번 10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꿀빤 게 얼마예요? 주민주님 가짜뉴스 선봉자, 뉴스공장. 아니 쟤네들 유튜버들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어준 SBS에서 블랙하우스 방송했어요. 주진우 그 MBC에서 스트레이트 방송했었죠. 그거 끝난 다음에 뭡니까 아닌 밤중에 주진우인가? 김병옥님 감사합니다. 그런 방송했죠. 최욱이 KBS에서 더 라이브 했죠. 얘네들이 이 문조털 유튜브들이 조털레 유튜브들이 그 김어준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욱이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하잖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아니 김어준 뉴스공장은 그 뉴스공장은 경쟁업체잖아요. 경쟁업체. 응? 아니 김어준이 망하면 최욱은 이제 원톱이 될 수 있어. 이 기회를 잡았잖아. 최욱 입장에서 보면은 김어준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최욱이가 민주진보 진영의 원톱 스피커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최욱이는 지금 김어준을 조져가지고
그 털목민들을 싹 끌어들여가지고 털목민들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1등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 거잖아.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뭐 경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업체가 지금 망할 상황이 된 거잖아. 경쟁업체가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컨대 예전에 농심하고 삼양라면 우지파동 터졌을 때 농심이 치고 나가가지고 원톱이 된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최욱은 이번에 김어준을 조져가지고 본인이 원톱으로 나갈 수 있는 시장 1위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안 하잖아요. 김봉수님 옳은 말씀입니다. 장인수로 꼬리 자르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최욱이가 안 하잖아. 왜 안 하겠어요? 그게 자회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블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자회사인 거예요. 친문 자회사인 거야. 친문 스피커 정점에 김어준이 있고 그 밑에 자회사가 뭐 누굽니까 조블쇼 뭐 그런 쫙 있는 거야 쫙. 반면에 이동영이는 지금 완전 찬스 잡아가지고 막 털고 다니잖아요 이제. 등신같이 이제 와서 처음부터 나랑 같이 조졌으면은 이동영이가 다 먹는 거예요. 좀 멍청한 놈이야. 제가 대선 끝나고 그 블랙하우스 때 얘기를 할게요. 블랙하우스 방송을 이제 한 이유가 이거 김어준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가 어렵겠다.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제가 판단이 들었어. 그래서 대선 끝나고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키워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최한욱 TV 방송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대선 끝나고 제가 원래 대선 끝나면 유튜브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까지만 보고 저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유튜브를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선에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졌어. 그래갖고 대선 지고 다음날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때는 뭐 진짜 시청자가 동접자가 한 300명 400명 될 때예요. 제가 그 시청자분들 막 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5년 더 하겠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는 한다. 5년을 더 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수박 소탕을 하겠다. 수박과의 전쟁을 한다. 민주당 내 친문 수박 세력을 완전히 정리를 시키겠다. 이 약속을 하나 드렸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유튜브 정화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유튜브가 정화를 해야 된다. 유튜브가 썩을 대로 썩었다. 이것들이 완전히 친목질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민주진영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그 막 개장수 때려잡고 뭐 뱀장수 때려잡고 뭐 돼지 때려잡고 그 동물농장하고 제가 엄청 싸웠을 때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 그 두 가지예요. 수박놈들 때려잡는 거하고 유튜브 정화하는 거. 그 정화의 중심에 있는 놈이 김어준이기 때문에 김어준하고 블랙하우스 만들어가지고 정면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동영이 대안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 이동영이 커야 된다. 이동영이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커야 된다. 근데 이 등신이 왜냐면 지도 거기 친목질 카르텔에 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이동영이도 그 팟캐스트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되고 그 뭐 YTN 막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나름 뭐 지가 말하는 대로 상바리가 된 거잖아요. 그 똑같은 놈이었던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제대로 깝니까? 그때 이동영이 딱 친명 스피커로서 각 잡고 김어준을 견제를 했으면은 지금 저는 김어준만큼 컸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등신 같은 놈이 아휴 쪼다요 쪼다. 이동영이는 간떼기가 작아가지고 그냥 김어준 밑에 있는 것도 얘는 그냥 감지덕진 거야. 김어준 하나를 못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뭐 껄쩍껄쩍 대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이제는 저보다도 안 나오잖아요 시청률이. 이제는 너 글렀어 임마. 이제 와가지고 까면 뭐하니? 그동안 다 깐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 공격을 안 하잖아요 얘네들이. 김어준이 이렇게 똥볼을 차는데도 갑자기 또 열받네. 옛날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요.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이 문조털레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 발목을 잡고 민주당을 지들이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당권 투쟁 얘기하다가
권력을 그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예, 저 정치평론을 나름 오래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인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권력은 없다. 얘네들이 20년 동안 꿀 빨고 있었는데 막 KBS도 나가고 MBC도 나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시절이 다시 오길 바라지 않겠어요? KBS 한번 나가면 뭐 출연료가 뭐 몇백씩 되는데 김어준도 지금 뉴스공장이 자력으로 큰 게 아니잖아. 결국 TBS에 정청래가 꽂아줬는지 최민희가 꽂아줬는지 모르겠는데 TBS에 자 그 포맷을 TBS에서 만든 걸 김어준이 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뉴스공장 20만 30만이 보는 그런 채널로 만든 거잖아. 그게 문재인 친문의 후광이 없이 김어준 본인의 실력으로 이만큼 컸겠냐고.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로 더 돌아가고 싶은 거야 아직도. 화양연화 화양연화 김어준의 그 전성기 문재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국 같은 얼뜨기를 내놓고 조국 바지도 내놓고 지가 뒤에서 상황으로 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끝까지 가야 끝나요, 여러분. 이대로 안 끝납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두고 보세요. 대통령님께서도 오늘 뭐 제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님 만약에 보신다면은 얘네들이 무슨 선의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뭐 지금 뒤에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1, 2주 더 떠들어대겠다 2주 동안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국당과 친문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즉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이걸 조국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검찰개혁 가지고 시비질을 하는 거야. 그냥 시비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아까 뭐 빗자루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칼을 뺏어가지고 빗자루를 지어줬는데 그게 확실히 빗자루인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빗자루를 줬는데 자꾸 칼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지금. 빗자루를 칼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하잖아요. 수용을 하면은 이 빗자루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 그죠? 야 이거 빗자루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다음 얘기는 그거예요. 야 이거 봐라. 빗자루 맞지? 지금 자꾸 빗자루를 내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빗자루를 내놓은 거야. 잘 청소를 했어요. 수사기소 분리했고 공소청 수신처 만들었고 수사권 없애버렸고 보안수사권을 주는지 마는지 문제만 이제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단계 있잖아. 그래서 완전히 칼을 뺏었는데 얘네들은 자꾸 빗자루인데 그게 칼이야 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쟤네들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들어줘가지고 그래 빗자루 만들었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빗자루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 얘기를 한다니까. 빗자루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죽이려면 죽이지. 빗자루로 두들겨 패봐. 사람이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빗자루도 없애 이런다고 이제. 그래서 완전히 검찰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본인들 손님 끌고 그 다음에 검찰권을 무력화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친문 세력의 적폐를 터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친문 털릴까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여건 야건 죄를 지면 다 갖다 쳐넣자. 이게 대통령님의 기본 입장이잖아. 그래서 보세요 지금 통일교 특검 합니까?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안 하잖아요. 그냥 어물쩍 넘어갔잖아 통일교 특검. 근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만약에 통일교 특검 합수본을 안 만들었으면은 다 뭉개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난초빛님 찬욱TV 파이팅 감사합니다. 통일교 특검에 티그자도 안 나오잖아 지금. 근데 대통령께서 그걸 합수본을 만들어서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통일교 신천지하고 연관된 건 다 털어라 이랬으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럼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제 검찰에 빗자루까지 다 뺏어버리면은 친문 적폐 세력들의 이 비리는 우리가 어떻게 수사를 하냐고요. 그래서 목적은 저는 결국은 검찰권을 이재명 대통령의 빗자루를 뺏는 거예요. 빗자루를 칼이라고 우기고 빗자루를 뺏는 거야. 빗자루를 뺏어가지고 청소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소를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도 실패하는 거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다. 지금 검찰을. 그 이유는 뭐냐? 저는 지들이 구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검찰 개혁 가지고 시비질을 하는 건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뭐 중수청 이원화가 문제다. 보안 수사권이 문제다.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지금 또 딴소리해. 지들 여론 수렴해가지고 당론으로 결정을 했잖아.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딴 걸 트집 잡아요. 공소청을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뭐 뒤에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트집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네들 정리 안 하면은 이번에는 검찰개혁 입법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다른 걸 트집 잡아갖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임기 후반기로 가면은 자 김어준이 임기 초에도 저러는데 임기 초에도 지금 대놓고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인님 털레반 때려잡는 최평임 파이팅 양평에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임기 1년도 안 됐는데 김어준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집권 후반기로 가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K봉화혁명님 할코 만세 7천 갑시다. 예. 지금 6,700인데 7천에 근접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록 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예. 대통령 후반기가 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것들이 유튜버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물어뜯고 조국 키워주려고 또 지랄 발광을 하겠죠. 어떻게든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 대통령 만들어서 또 친문 천년 왕국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얘기. 앞으로 2주 동안 해야 된대요. 김어준이. 2주 동안 지금 또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대겠다라는 겁니다. 이 지랄을 해놓고도. 그럼 2주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되는 거야. 우리 시청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PR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확실히 전 진압을 해야 되고 저거 뭐 김어준까지도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단계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